이왕이면 좀 유리한 것들을 미리 시도해보고 시작해보고 습관으로 만들고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세 가지, 제가 다시 돌아가도 이건 열심히 할 거다 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독서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독서를 많이 하시면 엄청 유리한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독서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다가오는 겨울방학, 겨울방학을 다시 제가 초등, 중등 시기에 보내게 된다면 무엇을 열심히 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국영수를 탄탄하게 만드는 시간이 맞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국영수, 더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국영수의 공부 습관을 잡아가고 탄탄하게 기본기를 쌓는 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고도 방학, 특히나 겨울방학은 기간이 워낙 길고 시간이 많아요. 더구나 날이 너무 춥기 때문에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시간보다는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긴 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이왕이면 좀 유리한 것들을 미리 시도해보고 시작해보고 습관으로 만들고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세 가지, 제가 다시 돌아가도 이건 열심히 할 거다 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방학 중 활동 1순위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가 방학 중 활동으로 제격인 이유가요. 글을 생전 쓰지 않던 아이, 또 글 싫어하는 아이, 글쓰기를 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학기 중에 할 때마다 좀 곤란하고 막 시간에 쫓겼던 아이들은요. 방학이라고 하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에 글쓰기를 시도하고 시작하고 또 습관으로 만들고 성취감도 얻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너무 적절한 시간이에요. 글쓰기는 학기 중에 갑자기 부모님이 막 주도해서 한다고 갑자기 습관으로 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글쓰기 자체는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초등시기 아이들에게는 조금 버거운 과제가 맞습니다. 어른들도 글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 중에 시도하시기보다는 방학 때 시작한 걸 학기 중까지 끌고 가는 느낌으로 가주세요. 초등 글쓰기는 일기로 시작해서 논술로 끝나는데요. 일기를 아직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제가 낸 교재 중에 세 줄 쓰기 교재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세 줄도 힘든 친구들은 세 줄 쓰기 교재를 한 줄만 써보는 걸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것도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베껴쓰기, 필사죠. 필사를 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독서록도 써보고 자유글쓰기도 써보고 일기도 써보고 여러 가지 글쓰기를 교재를 활용하든 엄마표로 하시든 학원을 활용하든 어쨌든 글쓰기를 계속 경험을 하면서 이번 방학 때 처음 시도하는 어떤 글쓰기를 해봤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좀 적응되고 익숙해지면서 학기 중까지 끌고 가서 다음 방학 전까지는 이 글쓰기 하나를 클리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시기 내내 그래도 서너 가지 이상의 글쓰기들을 계속 경험해 보게 되고요. 이것들을 경험하고 난 아이들이 6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중등 수행평가를 염두에 둔 연습하는 그런 글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중등 수행평가 글쓰기 교재는요. 제가 준비했고 곧 출간될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꼭 시도했으면 좋겠는 거, 이미 글쓰기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영어 글쓰기를 시도해 보세요. 영어 글쓰기는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좀 겁을 내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들은 한글로 글쓰기를 해본 친구들이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들을 조합하고 막 끼워 맞춰서 엉터리 문법이지만 해볼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글처럼 처음 시작은 한 줄 쓰기로 시작을 하되 영어로 세 줄 쓰기도 해보고 영어로 일기 쓰기도 해보고 영어 책을 옮겨 베껴 쓰는 것도 해보고 하면서 영어 글쓰기를 경험하기에 방학만큼 좋은 시기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꼭 이번 방학에는 글쓰기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방학에 꼭 했으면 좋겠는 건요.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면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컴퓨터를 많이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컴퓨터라고 하는 건 그냥 들어가서 내가 뭐 무슨 특정 기사만 보고 유튜브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컴퓨터를 활용해서만 할 수 있는 특정 프로그램들을 다루어 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한글 프로그램과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에 앞서 먼저 경험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타자 연습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오히려 이전 시기의 아이들보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스마트 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 대부분의 정보나 어떤 하고 싶은 것들을 스마트 기기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컴퓨터 화면과 키보드를 놓고 앉아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들, 경험들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컴퓨터를 켜고 자판을 외워서 자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글을 칠 수 있는 것, 암기한 자판을 가지고 빠르게 타자를 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통해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경험, 거기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본인이 필요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는 경험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칸컴 타자 연습 한글 프로그램 파워포인트는 중등 이후부터 시작되는 그 수행평가 그 모든 것들에서 훨씬 더 시간을 아끼게 해주고 좋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유리한 그런 경험인데요. 이것들을 사실 현실적으로 학원을 따로 시간을 내서 다니지 않는 한은 학기 중에 집에서 이걸 꾸준하게 연습하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많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수업으로 컴퓨터 수업이 있는데요.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무조건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방과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학 중에 집에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컴퓨터를 켜고 노트북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문서나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저장까지 해보는 그 경험들을 초등부터 중등 시기까지 많이 해보면 할수록 유리하다. 고등이 되어보니까 수행평가 하나도 완전히 시간 싸움인데요. 자료를 찾고 그 자료들을 정리하는 시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파워포인트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지 못하는 경우 훨씬 더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아이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지만 방과후 학교도 다니고 집에서 컴퓨터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한글 프로그램과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편안하게 다루고 있고, 이게 실제로 평가를 준비하는 시간을 상당히 절감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배경 지식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서 이번 방학 때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되면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는 여행이 있죠.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혹은 너무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곳에 전시관, 체험관들이 있다면 가보세요. 과학관도 좋고요, 박물관도 좋고요, 또 특정 미술, 예술 작품의 전시회 같은 것도 좋고요,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집안에서 막 영상만 보려고 하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그 영상을 아이들이 봤을 때 배경 지식을 늘릴 수 있는 영상으로 대체해 주세요. 다큐멘터리와 영화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또 EBS에 들어가면 정주행할 만한 재미있으면서도 배경 지식을 늘릴 수 있는, 나중에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들도 있습니다. 읽을 거리들을 좀 다양하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기 중에는 학원 숙제를 하거나 정해진 틀에 맞춘 독서를 하느라고 다양한 읽을 거리를 읽지 못했다면 방학에는 도서관이나 서점에 자주 가셔가지고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나 신문을 다양하게 읽으면서 이번 방학에 다양한 읽을 거리들을 읽으면서 본인이 궁금하던 것들을 해소했다, 혹은 관심이 없어 했던 분야인데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역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렵게만 느끼던 것들을 방학이라고 하는 시간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방학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여유가 주는 굉장히 큰 수혜를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번 방학 때
글쓰기를 하고 또 영어 글쓰기를 시도하고 또 컴퓨터를 활용하게 도와주고 또 배경 지식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기획하면 좋을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부모님의 많은 희생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시면서 방학 계획 함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학에 대해서 고민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